알찬 생활경제 정보 드리는 시간 훈훈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송금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송금종입니다. 네, 오늘 준비된 주제 바로 알아보죠. 네, 오늘 주제는 실업급여입니다. 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일터를 잃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서 생활 안정을 돕고 또 재취업 기회도 제공하는 이 제도를 실업급여라고 하죠. 최근 이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신기록을 갱신을 했는데요.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2월 고용센터 업무일이 작년 2월보다 사흘 많았고 또 지난해 10월부터 지급액과 지급 기간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업 대란이 이미 시작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와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실업급여 역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고용보험 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 2월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요.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7,819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690억 원, 32%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7월 기록한 역대 최대 기록인 7,589억 원을 훨씬 넘어선 수치입니다. 그게 실업급여 지급액만 늘어난 게 아니라 수급자도 늘어난 거죠? 네, 이제 실업급여 수급자도 53만 6천 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7만 5천 명, 16.3% 증가했고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또한 이제 10만 7천 명으로 2만 7천 명, 33.8% 늘었습니다. 이 이유는 계속된 경기 불황으로 이제 실직자들이 일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실직한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 고용보험 상실자는 56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 3천 명, 22.5% 증가했는데요. 네. 이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고용보험을 상실했다는 것은 즉 근로자가 실직했거나 이직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네, 사실 이 근로자가 실직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을 하겠지만 이 사업자의 어려운 상황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요? 네, 고용유지지원금은 이제 매출액과 생산량이 감소 등으로 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 이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50에서 67%를 한도로 일일 최대 6만 6천 원을 산정해서 연체돼 이제 180일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하루에 1,000명 이상의 이 신청자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정부가요, 선제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에게 지급해주는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에 고용을 유지를 택한 어떤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게 고용유지지원금이잖아요. 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도 하루에 1,000건을 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급으로 늘어났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고용부 입장을 내놨다고 들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고용부는 이제 고용안전망 강화 영향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고용부 측에 따르면요, 이 실업급여 지급액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이제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한 데다가 지난해 10월부터 이 지급 기간을 늘리고 이 상한액을 높이는 등 이제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한 겁니까? 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 2월에도 이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고용노동부 통계를 한번 보시면요. 2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80만 명이었습니다. 이는 이제 지난해 2월 대비 37만 6천 명 증가했고요. 전달인 지난 1월에도 37만 5천 명과 비슷한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네.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실업급여 지출액 역시 역대급 기록을 갱신해 나가고 있는데 특히나 실업급여 지출액은 현 정부 들어서 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이제 직장을 잃은 사람의 실업급여 등으로 나가는 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액이 올해는 9조 원 이상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2009년부터 2016년에는 이 4조 원에서 5조 원 사이에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이제 2017년부터 급증한 것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부가 재정 마련을 위해서 지금 고용보험 기금 운용 계획을 바꾸면서 실업급여 예산이 늘어났는데요. 일단은 고용보험료율을 올렸어요.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악화가 우려되자 작년 10월이죠. 고용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올렸습니다. 네, 지난 가을이었습니다. 지금 실업급여 개정이 있었는데요. 그때 보험료가 올랐고 더불어 보장성도 강화가 됐습니다. 그 두 가지 상황이 서로 연관이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정부는 이제 실업급여 지급이 크게 늘어난 이유로 이 보장성 강화를 현재 들고 있습니다. 네. 이 실제로 개정을 통해서 이제 90일에서 240일인 이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120일에서 270일로 확대를 했고요. 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의 연령 구분도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되면서 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240일,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실직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고 일단 변화된 건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입니다. 기존의 최장 240일에서 270일로 늘었고요. 그리고 연령 구분도 단순화가 됐는데 받게 되는 실업급여액 수준도 높아졌다고요? 네, 제가 한번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개정법은 이제 급여액 수준을 실질 직전 이제 3개월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제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지만 이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들지는 않도록 이렇게 했고요.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이제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완화가 됐는데요. 이제 실질 직전 이제 18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의 요건을 실질 직전 24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고쳤습니다. 지급 기간도 늘어나고 지급액도 인상을 하면서 실업급여 재원이 사실은 부족하고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결국에는 실업급여 보험료율도 인상이 됐는데요. 그런 대책만으로 지금 고용보험 지출의 가파른 증가세를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도 드는데요. 다른 의견도 혹시 더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실직자가 늘어난 데다가 이 취업하더라도 단기간만 일하고 다시 실직 상태에 빠지는 등 이 고용의 질이 계속 나빠지는 점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고용 사정이 나빠지면 이 고용보험료 납부액은 그만큼 줄어드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나 고용유지지원금 등 이제 고용보험 지출이 크게 증가하면 결국 이 기금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 얼마 전에 올렸던 이 고용보험료율을 또다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기업과 가게의 경제 상황은 계속 나빠지는데 이 사회보험 부담까지 늘어나는 악순환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한국경영자총회에 따르면요, 2009년에서 2018년 사이에 이 국민이 부담한 4대 사회보험 비용은 연평균 7.6%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연평균 2.3%였는데요. 이 사회보험료 인상폭이 물가보다 무려 3배 이상 큰 셈이죠. 네. 그러면 이런 우려도 좀 있는데요. 이건 어떤지 한번 얘기를 좀 들어봐 주십시오. 보험료율이 인상되면서 근로자 부담은 커졌고 그리고 고용시장은 여전히 불안하고 그래서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요, 이제 올해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은 25조 8천억 원으로 역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증가율 중 가장 높습니다. 네.
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중 46.2%는 의무 지출 사업에 투입이 되는데요. 이 구직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이 있겠고요. 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은 절반을 넘어선 이제 59.2%가 이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네, 이게 점점 일자리 사업 규모는 커지고 있고 그리고 그 예산이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수지도 악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어떤가요? 네, 이제 고용보험기금은 대량 실업이 발생하거나 이 고용 불안을 대비하기 위해서 적정 규모의 자금을 적립을 하는데요. 이 기금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 배율은 1.5에서 2배, 그리고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계정의 적립 배율은 한 1배에서 1.5배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금 적립금 수입 규모가 이제 지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이미 지출이 수입을 넘어선 상황인데 수입과 지출 역전 현상은 언제부터 지속이 됐습니까? 네,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2017년 실업급여 수입액은 이제 7조 1,476억 원, 그리고 지출액은 6조 2,858억 원이죠. 네. 그런데 이제 2018년이 되면서 이 현상이 뒤바뀌었습니다. 네. 지출액이 수입액을 추월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수입액이 7조 6,407억, 그리고 지출액은 7조 9,157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이 격차가 더 벌어졌는데요. 수입액이 8조 9,347억 원, 그리고 지출액은 9조 3,355억 원에 이릅니다. 네. 그러니까 역전이 처음 일어나기 시작했던 게 2018년입니다. 자, 이렇게 그 고용보험기금, 뭐 실업급여, 퇴직급여에 관한 어떤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래서 이 고용노동부에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이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도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퇴직급여 관련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휴업 또는 휴직 후에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어떤 평균 임금 산정, 이건 어떻게 하는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한번 제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이 평균 임금은 이제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이나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서 이제 휴업한 기간, 그리고 업무의 부상, 질병 등 이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서 휴업한 기간 등은 이제 평균 임금 산정 대상에서 이제 제외가 되는데요. 네. 이 따라서 이제 평균 임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3개월 중에서 제외되지 않은 기간이랑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외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 예를 들어서 이제 휴업 시작일 등을 평균 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서 이 평균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업급여 관련해서도 궁금증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장이 폐업되면서 사업주가 이직 확인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신고를 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사실 그런 식으로 신고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가 좀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제 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직 확인서 정정을 요청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근로복지공단은 이제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서 직권으로 이직 확인서를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제 사업주가 이직 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를 하고요. 이 구직급여 수급 자격 여부는 이 공단에서 최종적으로 등록한 이직 확인서 내용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수급 자격 신청을 할 경우에 이 이직 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정정 절차를 문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실업급여 지급액이 최대 기록을 또 세웠습니다. 그만큼 일자리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영향을 안 미치는 곳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씁쓸하네요. 하루빨리 좀 진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훈훈한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뉴스 송금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